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금융 뽀개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린이 분들은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막상 실제로 들어가서 이거를 읽어보려고 하면 어려운 용어들도 많고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국민 주식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봐야 하는지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셔서 여기 관심 종목 검색을 하면 이 종목에 대한 이렇게 개별 페이지가 뜹니다. 요거는 우리 사람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본인만의 피드를 관리를 하고 꾸미잖아요. 거기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사진이나 글들을 쓰는데 이제 요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정보들을 나열해 놓은 개인 페이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쪽에는 이렇게 차트, 최근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데이터가 나오고 바로 옆에 이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만 정리해 놓은 투자 정보 칸이 있어요. 여기는 익숙한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시가총액이나 외국인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외국인 소진율, 그리고 PER이라는 수치도 보이죠. 여기에 이제 핵심 정보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는 데이터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뉴스나 종목 토론실 이렇게 아래에 더 내려오시면 재무제표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재무제표가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실적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정리해둔 기업 실적 분석 파트가 숫자로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의 주요 키 변수들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학생을 평가할 때 이 학생의 점수만 보고 절대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요 아래에는 비슷하게 이과인 친구들끼리 모아둔 것처럼 비슷한 업종 내에 있는 친구들끼리 비교를 해봐라 라는 의미로 같은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의 키 지표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게 나타내둔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하나 위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가장 위에 차트와 가격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시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9시부터 3시 반까지 장이 열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그 거래에 따라서 가격이 실시각각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장이 열렸던 가장 최근일을 기준으로 해서 3시 반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종가 데이터와 그리고 하루 동안 가장 비쌌던 가격, 쌌던 가격, 그리고 9시에 시작했던 가격 이렇게 해서 4개의 데이터,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4개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래와 같은 봉차트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9시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3시 반에 높은 가격에 장이 끝났으면 이렇게 빨강색 상승한 양봉을 그리게 되고 반대의 경우 시가보다 종가가 저렴한 가격에 끝났으면 그 날은 파란색 음봉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런 식의 봉 차트가 그려지게 되고 하루 간격으로 봉을 그릴 때는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 되고요. 일주일, 주간 단위로 월요일 시가와 금요일 종가까지 일주일 움직인 가격으로 봉을 그리시려면 주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좀 더 긴 기간의 주가 흐름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걸 월봉까지도 늘려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간을 보는 투자일수록 주봉이나 월봉까지도 확인을 해서 차트를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 데이터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하루에 이 주식을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2월 10일 기준 하루 동안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표시를 해둔 건데 요 데이터는 이제 아래와 같은 막대 차트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릴 때 충분한 거래 대금이 동반된 상승 흐름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이에요. 원래 10,000원에 거래되던 종목을 한 사람이 15,000원에 사고 팔았다라고 해도 가격은 15,000원이고요. 100사람이 15,000원에 사고 팔았다고 해도 가격은 15,000원이죠. 근데 전자의 경우 한 사람이 사고 팔아서 가격이
15,000원이 된 거라면 그거는 정당한 가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케이스를 조금 더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 거래 대금,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동반해서 봐주시면 좀 더 풍부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이라는 지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금융 말고 여러분이 증권사 어플들 활용하시면 이제 차트 보조 지표들 훨씬 더 많이 추가해서 다채롭게 보실 수 있으니 이제 차트를 보실 땐 네이버 금융보다는 어플들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는 국민 주식이지만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뭔가 추천주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보실 때 사업 보고서 열어보고 내용들 보셔도 되지만 여기 기업 개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떤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지 요약해서 정리해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DS 부문, 하만 등의 사업 부문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정보 부분에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주요 변수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나 외국인 보유 비율, PER 같은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은 이 회사의 주식을 통째로 사모은다라고 할 때 얼마가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이고요. 삼성전자는 500조 원이 있어야 통째로 이 회사의 주식을 다 사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한 주당 약 82,000원 정도인데 이 82,000원짜리 주식이 약 60억 주가 지금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둘을 곱했을 때 이 시가총액 규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기 나와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규모가 1등인 가장 큰 회사가 되는 것이고 냉면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고 주식을 발행을 할 때 그 한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영업을 잘하고 회사 사이즈가 점점점 커져서 원래는 100원인데 지금은 81,000원이라는 가치를 가질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외국인 한도 주식수가 상장 주식수와 같은 수치죠. 이 말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 있는 그 매매에 제한이 없는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업종마다 통신이나 전기, 수도, 가스 같은 필수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절 필요한 업종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외국인이 100% 이 회사를 소유하고 맘대로 가격 조정을 하면 안 되니까 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 수에 한도를 걸어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한도 대비해서 지금 보유를 얼마나 했느냐 체크를 해야 하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50%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인데 이미 49%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더 이상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이는 없는 회사겠죠. 그래서 이 회사별로 정해져 있는 한도와 실제 보유한 수치를 가지고 소진율을 계산을 하게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소진율이 100%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은 전체 주식의 54%가량을 외국인이 보유를 실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투자 의견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경우에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나 매도 의견을 어떻게 주었는가를 평균해서 보여주는 수치이고요. 보통 거의 매수 의견이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이 종목의 적정한 주가 평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주 최고 최저가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이 종목의 가장 저렴했던 가격과 비쌌던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동안 주가 추이를 보시면 3월에 4만 원대까지 저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에 지금 2배 가까이 상승해 있는 흐름이다 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아래에는
경우에는 이제 PER과 배당 수익률이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습니다. PER이라는 수치는 이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때 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회사의 시가총액을 당기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PER도 두 개의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냥 PER과 추정 PER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PER을 계산할 때 들어가는 당기 순이익을요, 첫 번째 데이터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순이익, 이미 발표된 과거 시점의 순이익을 가지고 계산한 PER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추정 PER 같은 경우는 2021년 삼성전자가 얼마를 벌 것 같아 라는 거에 대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벌 것 같아 라고 값을 추정을 하는데, 그 추정한 값들의 평균 EPS를 기준으로 계산한 PER이 되는 겁니다. 이제 EPS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데이터예요. 회사가 전체적으로 벌어들인 순이익을 이 회사의 주식수, 위에 보여드린 상장 주식수로 나눠서 주식 한 주당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이냐라는 걸 계산을 한 수치이고요. PER을 계산할 때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가총액과 순이익을 주식 한 주당의 개념으로 변환을 하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PER이라는 데이터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거나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도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EPS나 아래에 이제 PBR과 같이 나오는 BPS라는 PS로 끝나는 데이터들은 per share라고 해서 기업 전체로 할당되는 숫자들, 순이익이라든지 자본과 같은 재무제표에 있는 수치들을 주식수 하나당으로 계산을 해서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보는 데이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PER과 PBR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배당 수익률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특정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님들에게 현금으로 배당을 나눠주는 회사들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현재 주가의 약 3.67% 정도 되는 금액을 배당으로 나눠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020년 12월 작년 말에 결정한 배당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배당 수익률이 약 4%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동일업종 PER은 어떤 회사의 고평가 저평가 여부를 확인을 할 때 PER이라는 수치를 보는데 이 22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이 값이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라고 하긴 하는데 22배, 16배가 비싼 건가 싼 건가 라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얘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아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일 업종에 속하는 애들의 PER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보시는 게 맞고, 사실 삼성전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나라의 비교 대상군이라고 묶어둘 종목이 하이닉스 정도 있고, 뭐 외국 회사들과 비교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큰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쟁 업체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실 때 이제 여기 동일업종 PER 그냥 평균된 수치 보셔도 되고, 얘를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이제 같은 반도체 장비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의 수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PER이라는 데이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PER 클릭을 해서 적용하기 눌러서 봐주시면 이제 한눈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니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합 정보 부분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같이 볼 거예요. 여기 가장 위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해서 거래원 정보와 외국인 기관의 수급 정보가 뜹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시장이 열리면 이 주식을 살 거야 팔 거야 이렇게 주문을 넣죠. 그럼 그 주문서들을 취합을 해서 정리해둔 데이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래원 정보는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이 많이 나오고 있냐
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주문이 많이 나온 회사와 매도 주문이 많이 나온 회사를 정리해서 보실 수 있고, 아래에는 외국계 증권사들 데이터만 합산을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하루 동안에 장이 끝나면 이 종목을 누가 사고 팔았어 라는 걸 정리를 하고, 외국인 기관 개인이라는 큰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랑 기관이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주춤했는데, 이 데이터는 아무래도 장이 끝나고 공개가 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중에 대략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 이 거래원 정보를 확인을 해주시면 좋고, 실제로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계좌를 많이 갖고 있는 키움증권이나 이베스트증권, 유진투자증권 같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매수 상위에 있을 때는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수급 데이터를 보면 이제 개인이 많이 사들인 날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뉴스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다,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라고 하면 이 종목과 관련된 악재나 호재 뉴스가 나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이버 금융 증권사 어플 들어오셔가지고 뉴스 내용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이제 기업 실적 분석 부분이 그렇게 이제 봐야 한다는 재무제표 데이터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재무제표는 분기 단위로 기본적으로 발표를 하되, 매 분기 나오는 데이터를 합산해서 연간으로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딱 보이는 게 이렇게 E가 붙어 있으면서 초록색으로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E로 나와 있는 수치들은 이미 발표한 실제 실적 값이 아니라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로 찍어놓은 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하는 게 2021년 2월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12월 이미 지났는데 왜 여기 값이 실제 값이 아니고 아직도 예상치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12월까지 이 회사가 영업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그 해당 분기가 끝나고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 3개월 사이에 결산을 해야겠죠. 아직 실적 발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치가 예상치로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발표하는 날짜가 종목마다 달라서 사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이미 나왔는데 네이버 금융 포털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 일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되 위에 종목 분석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기 어닝 서프라이즈 파트에 2020년 12월 수치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파트에 들어오시면 저기 나와 있는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치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재무제표 데이터를 보면 여기 가장 위에는 손익계산서, 이 회사가 얼마를 벌고 썼는지를 의미하는 주요 지표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실 수가 있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부채 비율, 각각 이 회사의 수익성, 얼마나 마진을 잘 뽑아내는 회사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부채 비율은 이 회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보시면 삼성전자를 괜히 우량주라고 하는 게 아닌 게요. 매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같은 마진 데이터도 전체 한국 종목들 평균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ROE도 마찬가지고, 부채 비율은 또 낮은 수치를 남한테서 빚을 많이 안 땡겨왔다는 뜻이죠.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건. 그래서 낮은 부채 비율을 보이면서 요 당좌 비율은 당장 갚아야 할 부채 대비해서 내가 현금이나 금융상품들을 충분히 갖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내는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좌 비율이 100%가 넘으면서 수치가 높을수록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당장 갚아야 할 부채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 나오는 유보율이라는 데이터는 제가 회사가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이 돈을 배당하거나 혹은 회사 내부에 남겨두는 유보를 하거나를 결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유보해둔 돈이 많다면 회사 곳간이 풍성하게 차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보율은 처음에 이 회사를 차릴 때
주주들이 납입한 자본금 대비해서 그동안 유보해둔 잉여금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비율적으로 계산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유보하고 잉여금으로 남겨둔 금액이 많아서 2만%가 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치는 사실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EPS부터 PBR까지의 데이터를 볼 수 있고, 그 아래에는 2020년에 결정한 주당 배당금 수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배당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배당한 총 금액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분기 배당이나 반기 배당, 3, 6, 9월에 배당을 하는 것까지 합산이 되어서 나오는 수치이고, 최근에 배당 성향을 꾸준히 늘려서 원래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순이익 중에서 15% 정도만 주주들과 나눠가지고 남은 돈은 다 유보를 했었던 회사가 최근에는 그 비율을 44%까지 끌어올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순이익이 늘어난 만큼 이제 배당금도 늘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데이터를 받고, 오른쪽에는 요 연간 수치를 분기 단위로 쪼개서 정리를 해둔 데이터인데, 이제 분기 단위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연간 실적 같은 경우는 매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나라는 걸 바로 연달아서 체크하기가 쉬운데,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을 수 있어서 바로 2020년 2분기 6월 데이터를 1분기와 비교를 해서 잘 보지 않아요. 바로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해서 보지 않고 작년 동일 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가라는 걸 체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020년 9월 데이터를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9월과 비교를 해서 이익이 늘었나 줄었는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계산이 되는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같은 데이터 역시 방금 말씀드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년 4분기 이 데이터도 순이익률이 3분기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작년 12월과 비교를 해서는 높아졌네 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분석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 데이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연간 기준 혹은 분기 기준으로 첫 번째, 매년 혹은 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적절한 성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마진 데이터가 개선되거나 혹은 적어도 그 수준을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보시고, ROE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채 비율, 안정성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퍼센트 내외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보시는 게 좋고, 이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종마다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래서 건설사나 조선사나 수주를 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0~300% 정도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서 업종 내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밸류에이션 지표들 위에서 데이터를 확인을 하면서 동일 업종과 비교를 하시고, 실제 발표된 실적 기준으로 보는 PER보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PER은 요 추정 데이터, 추정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 PER을 많이 기준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사실 미래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미 과거에 잘한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추정 PER 데이터가 현재값 대비해서 얼마나 더 낮아지는지, 혹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서 내년 추정 PER이 얼마나 할인이 돼서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많이 보는 편이라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다 갖춘 회사이면서 내 계좌에 현금으로 꽂히는 배당까지 주고 있는지 또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핫한 테슬라나 바이오 종목들 같이 성장성을 보고 가는 종목들은 오히려 배당 주지 말고 너네 그 돈을 그냥 차라리 유보해서 성장하는 데 써 라고 받아들이는 주주들도 많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 전략 중에는 배당을 안 주고 매년 매영 순위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회사가 이 성장률이 꺾이고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 나와야 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성장을 추구하는 투자자이신지 혹은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배당을 받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신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내려오면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표들을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업종 내 종목들과 키 지표들을 한눈에 정리해서 보여주는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에 현재 가격이나 등락률 같은 것도 나오고요. 시가총액,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얼마나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이 ROE와 PBR 데이터를 결합해서 같이 보시게 되면 PER, PBR만 보게 되면 정말 저렴하긴 한데 싼 게 비슷덕인 종목들, 저렴한데 이유가 있는 회사들 있죠. 최근에 실적 흐름이나 펀더멘털이 좋지 않아서 저렴해진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ROE랑 요 PBR 데이터를 같이 봐서 ROE 지표가 훌륭하게 나오고 있는데도 비교적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회사들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보는 방식으로 왜 이 회사는 ROE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펀더멘탈이 우수한데도 저평가 받고 있을까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개별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최근 실적 추이나 뉴스 혹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보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네이버 금융 메인 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대로 차트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의 펀더멘탈 데이터들, 뉴스들 쭉 보시면서 종목 스터디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